안녕하세요. 뉴욕뷰어의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입니다.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이번 주 들어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강한 실적 발표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09%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 올랐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간 지금 한 1.58% 올랐습니다. 이 상승률이 지난 6월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역대 최고치 대비 0.9%가량 낮은 수준이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치에서 각각 1.6%, 3.3%만 남은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날에도 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찰스 슈왑 같은 온라인 증권사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3.8% 올랐고요. 이날 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52억 8천만 달러로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26% 늘어난 136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은행 부분 수익이 한 88% 늘어나서 상당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수혜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순이익은 주당 14.93달러고 이제 시장이 예상한 10.18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수익 같은 경우도 136억 1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한 116억 8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증권사죠. 찰스 슈왑의 주가도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수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트레이딩 수익이 한 5배가량 증가했다고 나오는데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당 74센트로 1년 전에 주당 48센트에 비해서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84센트 그리고 시장이 예상한 81센트를 웃돌았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미국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에 대한 강하고 건강한 그림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가 이제 이러한 은행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난 후에 경제에 대해서 더 이상 비관적으로 돌아설 수가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실적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도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중 41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80%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 3분기에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80%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9월 수치가 이제 깜짝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이 수치가 전달보다 0.7% 올랐고 이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인 0.2% 감소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제 증가율은 여전히 1% 미만으로 크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BMO 웨스트 매니지먼트의 영유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환경과 그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이제 소매 판매를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더 높아진 가격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매 판매 지표로 볼 때 이제
고물가가 이제 수요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더 높은 물가를 흡수하려는 이런 기꺼이 흡수하려는 이런 심리는 무제한적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정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소비가 줄지 않고 있지만 수요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도 수요를 줄이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6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 관련주도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3%, 코인베이스가 7.9%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에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CNBC도 보도를 했는데 먼저 블룸버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첫 번째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이제 거래가 되도록 허용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도 그렇고 이제 CNBC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이제 다음 주에 거래가 되는 프로시어스 ETF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식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시어스와 인베스코가 이제 그 신청한 ETF 그 제안을 막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게 프로시어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거래를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그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소식통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또 마켓워치가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당장 이제 SEC가 관련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트윗을 보니까 그 SEC의 그 투자자교육위원회라는 그 사무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트윗을 이렇게 날렸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보유한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는 그 위험과 그 이익을 잠재적인 이익에 대해서 좀 따져봐라, 신중하게 따져봐라라는 어떤 말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거는 당장 분명히 ETF가 곧 승인될 것이라는 그런 신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ETF incoming, I think so 하면서 이제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예정된 프로시어스 ETF 같은 경우를 이제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발키리 인베스트먼트, 인베스코 그리고 베네크의 그 ETF가 모두 한 2주 내에 계속 줄줄이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보시면 이제 임의 소비재, 그러니까 비필수 소비재를 말하죠. 임의 소비재가 1.76% 올랐고 금융주가 1.51%. 아무래도 어제부터 시작해서 은행들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산업, 기술, 헬스,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은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통신 관련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CNBC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테이퍼링 시점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 회의에서 만약 우리가 그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된다면 두 가지 그 데이트, 날짜에 대한 토론이 있을 거다. 여기서 두 가지 날짜라고 하면 최근에 FOMC 의사록에서 발표된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I'm sure 나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제는 go ahead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양쪽의 그런 토론에 모두 열려 있다 해서 두 시점에 모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쪽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를지 혹은 내릴지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버 주가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강세를 보였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들어서 목요일까지 주가가 거의 뭐 7% 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버코어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는 7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버의 지금 주가는 한 48.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달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을 이 에버코어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데는 이제 최근에 그 이 우버가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정 에비타를 2,500만 달러 손실에서 2,500만 달러 이익 정도로 이 범위를 예측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1억 달러 손실로 예상을 했습니다. 에비타라는 것은 이제 이자와 세금이나 감가상각비 그런 것을 제외하기 전에 이제 이익을 말하는데요. 그 이익이 이전에는 1억 달러까지 손실을 예상했다가 이제는 이익까지도 최고 이제 2,500만 달러까지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에버코어는 이제 이 주가가 우버가 2021년 말이나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목표가를 70달러까지 올렸습니다.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존슨앤존슨, 그러니까 얀센 백신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FDA 외부 자문위원회가 여기 보시면 자문위원회가 이제 부스터샷을 미국인 지금 1,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 1차 백신을 맞은 이들에 대해서 이제 모두 부스터샷을 맞아도 된다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날 이제 주목할 부분은 모든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 대해서 부스터샷을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18세 이상의 1차 백신을 맞은 적어도 이제 2개월 후에 이제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위원회는 이제 많은 위원회 멤버들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처럼 두 차례 접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화이자나 그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이제 예방 효과가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2차까지 맞으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전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스터샷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과 이제 고위험층에만 부스터샷을 맞추라고 이제 권고를 내렸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 백신은 전체 성인에 대해서 이제 부스터샷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코로나19 락다운 해제 이후에 공급망 차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한 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각 중앙은행마다 약간 다른 식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10개 이상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연준이나 ECB 같은 경우는 금리를 아직 동결을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약간 반응이 다른데, 그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빨리 사전에 억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반면 이제 그 ECB나 연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이나 에너지 등 이제 필수 그 소비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소비에서 차지하는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의 가격 압력이 커지면 아무래도 가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칠레 같은 경우는 지난 수요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2.75%까지 올렸는데요. 이 같은 금리 인상 1.25%포인트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린 거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미국 정부가 이제 11월 8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백신을 맞은 이제 외국인들은 비필수 목적으로도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달에 예고를 한 내용인데 오늘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 겁니다. 11월 8일로 나왔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가능했었지만 유럽이나 영국 혹은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필수 여행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이제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앞으로 델타나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과 같은 이제 대형 항공사에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 비중이 상당한데 이쪽 유럽 노선이 이제 완전히 크게 줄어들면서 이제 실적에 많은 타격을 입어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3분기 기업 실적이 첫 주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모처럼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 기업 실적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